네, 이번에는 미국 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이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CPI에 이어서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와 근원 PPI 더 세부적인 항목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곤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실제 관세 이행이 되고 나서의 인플레이션 값을 보고선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실질적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사실 7월에는 뭔가 인하나 혹은 이제 동결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는 동결 가능성이 그냥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FED 워치상으로도 약 90%가량 동결 가능성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인하는 9월 혹은 이제 12월 정도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시점 기준으로 8월 달에 실제 관세 이행 이후의 인플레이션 현황을 보고 나서 최종 체크 후에 9월 인하 여부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네, 물가지표 한 8월 달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도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하회,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한 엇갈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대형은행들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발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예대 마진 폭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권에 굳이 이제 수급이 들어갈 만한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은행권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불리했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동결 혹은 이제 채권 가치에 대한 변동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한 번 더 거둘 만한 여지가 지금 3분기 혹은 이제 4분기 정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수급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철저하게 이제 AI나 반도체 쪽 위주로만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사실상 이제 성장률 자체가 성숙기로 한참 지난 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적인 상승 자체는 이런 반도체나 AI 섹터 대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오히려 이제 인덱스 수익률을 하회하는 그런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에 수급이 더 몰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AI 관련 이슈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ASML 소식인데요. 반도체 업계 슈퍼월 이 노광 장비 제조업체 ASML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다만 분기 실적 전망과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ASML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가이던스를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 출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ASML 입장에서의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해졌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자산 자체가 유럽이랑 영국 쪽에서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 7월부터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주 물량들이 미국 위주로 좀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외의 기업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상호관세율로 인한 수주 물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위치했다라는 점이 큰 단점으로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오히려 실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청산 물량들이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수주 물량을 받게 되는 시점이 됐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받게 될 거고 대부분의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다 받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반도체 장비들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주 물량은 또 증가해 주면서 3분기에 부분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또 터닝하는, 실적으로는 터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SML 관련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고요. AI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하자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에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딥시크와 알리바바, 테센트 등 AI 등을 극찬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증가해 준다라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매출이 사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압도적으로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H20 칩셋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타겟해서 만들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였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히토를 수입하는 대신에 칩셋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를 얻고 이걸 연구해서 본인들만의 칩셋을 추후에 만들려고는 하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3년 동안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적인 부분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을 뭐 다 제외해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지금 고공행진이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자산 운용을 하면서 이제 본인 자기 자본 운용에 있어서 비중을 한 10% 정도가량 축소를 해 왔었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10% 정도는 이제 좀 가격 상태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축소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주가 반영이 되면서 추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랠리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게 중국 딥시크 이후로 AI 시장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이 AI 칩 수출을 통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 AI 기업들의 펀더멘탈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칩셋을 보시면은 H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3위 정도 되는 레벨의 좀 중하위 정도권에 해당하는 칩셋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형 칩셋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블랙웰이나 블랙웰 슈퍼 같은 그런 칩셋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엔진들을 공급하게 될 거고 사실 요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는 하위권의 칩셋들을 공급하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공급되면서 중국도 탄력적으로 AI 엔진들에 대한 테스팅과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최근에도 이제 클러스터를 중국 내부에서도 대량으로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인 H20의 칩셋이 들어갈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AI 엔진들도 테스트를 하고 뭔가 훈련을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앞으로 1년 동안에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AI 엔진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국이 불리해진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반도체 칩셋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 3년간은 미국이 계속해서 현재 매출을 찍어낼 거고 중국이 한 3년 이후부터는 본인들만의 칩셋을 출시하면서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엔진들은 굉장히 불리해진 건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리자면 크립토위크가 진행 중에 있죠. 어제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기를 부결됐습니다. 오늘은 좀 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걸로 인해서 기축통화로서의 권위가 더 강해지는 부분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크립토를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기축통화국 중심의 운용력이 더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하나 좀 유념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서클 같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서클 같은 기업군들을 비중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이제 중앙 기관들 중심으로 은행권들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될 경우에 기존의 이제 사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들의 운용 권한이 더 축소될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의 어떤 이용률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반드시 그냥 무조건 테마성으로 화제가 된다 그래서 그냥 그 기업들을 다 매수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행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립토위크의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퀀트 이퀄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